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김혜연. 이기창입니다. 오늘은 스텝 3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이명이 생긴다. 모든 이명 뒤에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이웨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다 하잖아, 그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장내축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다. 네. 그렇죠. 그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부신 호르몬이죠. 네. 그렇죠. 그 부신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아주 다양한데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간단하게 4가지로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에너지를 내는 것. 두 번째는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것, 세 번째는 항알러지 작용을 하는 것, 네 번째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해주는데, 우리가 모든 것은 과도하게 사용하면은 부족이 생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과도하게 할 때 이 부신 호르몬이 번아웃 되는 거죠. 그래서 부신 호르몬이 번아웃 돼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명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있을 때 정신과적으로도 질환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인지기능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을 경과해서 치매까지도 유발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인 대응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쭉 이어졌을 때 부신피로 증후군이 된다고 하는데, 부신피로 증후군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부신이 필요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의 합을 부신피로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나 자극에 노출이 되면 초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신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정상적인 범위보다 에너지를 내가 가진 역량보다 더 과도하게 많이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계속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부신 호르몬이 쭉 떨어진다는 거죠. 부신 호르몬이 다운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우리가 부신 피로 증후군이다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신 호르몬에 4가지 작용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책에 실어놨었잖아요, 그죠? 네. 부신피로 증후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쭉 나열된 것 중에 한 8개 이상 해당되면 부신에 대한 건강을 살펴보셔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다. 염분과 당 섭취가 늘어났다. 기력이 없고 일상생활이 힘들다. 성욕 감퇴가 있다.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떨어졌다. 질병 회복이 잘 되지 않는다. 갑자기 일었을 때 어지럽다. 그리고 피로하고 허약해졌다. 생리전 증후군이 심해지거나 생리통이 심해졌다. 식사가 늦어지면 짜증이 심해진다. 집중력, 기억력, 인내심이 떨어졌다. 저녁 식사 후에 기분이 나아지곤 한다. 업무 생산성이 떨어졌다. 우울, 공포, 불안이 있다.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이다. 면역력이 떨어졌다. 근육량이 적어지고 골 감소증이 있다. 알레르기 반응이 증가했다. 가려움증, 건조함 등 피부 질환이 있다. 자가 면역 질환이 나타났다. 갱년기 증상이 심해졌다. 근육통이 여기저기 있다. 이런 증상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부신의 기능과 대입을 해보면, 부신 호르몬이 에너지를 내는 호르몬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걔가 아침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아침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이 들고 자도 피곤이 풀리지가 않고, 이것이 아침에만 떨어지지 않고 오전, 오후에도 계속 코티졸이 올라가지 않는 분들은 기력이 없고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이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티졸이 올라감으로써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혈압과 혈당이 잘 올라가지 않으니 그걸 대신 먹어서 해결하려고 염분과 당의 섭취가 자꾸 당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알러지, 항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졌다, 가려움증 등의 피부 질환이 있다, 자가 면역 질환들이 일어난다라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뻔한 말 같지만 모든 이명 뒤에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소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보면 정말 절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로라는 것이 뭔가 열심히 한다는 것이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과로는 결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나 과도한 노력이 부신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그것이 그 이명의 원인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으니 부디 그 이명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과로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너무 직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피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듯이 스트레스가 모든 상황에서 원인 인자가 될 수 있는데 과로라 하는 것에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로하지 않아. 모든 걸 내가 잘 해결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많죠. 네. 네.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없애라. 잘 휴식하라. 이렇게 네. 이제 제안은 드리지만 그 방법을 개개인적으로 잘 모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쉬는 것인지 이런 걸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휴식이란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아시면은 조금 해결이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모든 이명 뒤에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스트레스를 이기는 호르몬 코티솔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오지 닥터 이희창 김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